만약 당신이 패배했다고 생각하면 패배한 것이다. 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이기고 싶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만약 당신이 질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미 진 것이다. 성공은 인간의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정신 상태에 달렸다. 안녕하세요. 9월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성공 철학의 거장입니다.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일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나폴레온 힐 성공의 법칙은 나폴레온 힐이 집필한 최초의 책으로 부와 힘을 끌어당기는 15가지의 성공 법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15가지 법칙을 이해하고 따라한다면 누구나 부족한 재능일지라도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성공으로 갈 수 있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폴레온 힐 성공의 법칙 1권 중 2장, 자기 확신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책이니 들어보시고 소장도 하셔서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습관의 힘. 나 자신도 자기 암시의 원리를 실제로 적용할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경험했다. 그래서 습관의 원리를 간단히 소개하려 한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방향과 목적에도 자기 암시의 원리를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습관은 환경에서 비롯된다. 같은 일이나 생각, 말을 반복함으로써 형성된다. 습관은 축음기 레코드의 홈으로 인간의 마음은 그 홈에 맞는 바늘로 비유할 수 있다.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어떤 습관이 형성되었을 때 마음은 그 습관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축음기 바늘이 축음기 레코드의 홈을 따라가는 것처럼 말이다. 습관은 시각과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오감 중 하나 이상을 특정한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마약 중독이나 습관성 음주 같은 해로운 습관도 이런 반복 원칙을 통해 형성된다. 습관이 정착되면 이런 습관이 저절로 우리의 신체 활동을 통제하고 지시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자기 확신의 강력한 요소인 생각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생각은 어떤 습관을 형성할 때까지 여러분의 노력과 생각을 자발적으로 혹은 필요하다면 강제로 원하는 노선을 따라가게 안내한다. 이렇게 해서 습관이 형성되면 여러분의 노력과 생각이 자발적으로 같은 노선을 따라가게 된다. 자기 확신 서약문을 쓰고 반복하는 목적은 그 생각이 습관의 원리를 통해 잠재의식에 완전히 새겨질 때까지 자기 확신을 여러분 마음의 지배적인 생각으로 만드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예컨대 여러분은 글자라는 특정한 윤곽을 팔과 손으로 반복해서 따라감으로써 쓰는 법을 배웠고 마침내 이런 윤곽을 추적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이제 모든 글자를 천천히 추적하지 않고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다. 여러분에게 글쓰기 습관이 형성된 것이다. 습관의 원리는 신체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능력도 장악할 것이다. 이는 자기 확신을 마스터하고 적용함으로써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 혹은 반복적인 말을 통해 마음속에 깊이 새긴 열망은 결국 외부적 신체 활동으로 표출된다. 습관은 바로 자기 확신이라는 토대를 이루는 원리다. 대부분은
스스로 깨어질 상상의 손만을 기다리느라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가능성을 거의 알지 못한다. 만약 현재의 평범한 위상을 끌어올릴 자신감을 키우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영 이런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놀랍고 신비로운 시스템이다. 나는 몇 달 전 에머슨의 수성록을 집어들고 정신의 법칙에 관한 그의 글을 다시 읽으면서 이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미 수십 번도 더 읽었던 이 책에서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본 것이다. 이전에 읽었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본 이유는 지난번 읽었을 때부터 내 마음이 더 넓어지면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꽃잎이 활짝 피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그 발달이 최고조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펼쳐진다. 이 최대치가 무엇인지, 어디서 멈출지, 아니면 아예 멈추지 않는지는 답할 수 없지만 개인의 성격과 일에 몰두하는 정도에 따라 전개가 달라지는 것 같다. 매일 분석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사물에 대한 해석력이 계속 발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켄터키주 루이빌에 사는 리 쿡이라는 사람은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다. 그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났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위대한 기업의 주인이자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는 자기 확신만 강하면 다리 없이도 아주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반대로 뉴욕시 5번가에서는 매일 오후 다리는 없지만 체격이 건장하고 머리도 멀쩡해 보이는 청년이 기어다니며 구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의 머리는 아마도 보통 사람만큼 건전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선 사례에 쿡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확신을 가졌더라면 이 젊은이도 쿡이 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 위스콘신에 사는 마일로 존스는 몇 년 전에 중풍에 걸렸다. 증세가 너무 심해서 침대에서 돌아눕거나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하지만 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므로 그는 난생 처음 본격적으로 뇌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침대에 드러놓은 상태로 머리를 써서 확실한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는 평범하지만 분명했으며 전에 세우지 못했던 목표였다. 그의 분명한 목표는 돼지고기 소시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주변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 계획을 말하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도록 지시하기 시작했다. 오로지 건전한 정신력과 자기 확신만으로 마일로 존스는 리틀 피그 소시지의 이름과 명성을 미국 전역에 떨치고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중풍 때문에 손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후에 이루어졌다. 강인한 생각에서 힘이 나오는 법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다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 요구는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심리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표현한 유명한 시가 떠오른다. 여러분이 이 시를 암송하면서 자기 확신을 키우는 도구로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패배했다고 생각하면 패배한 것이다. 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이기고 싶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만약 당신이 질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미 진 것이다. 성공은 인간의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정신 상태에 달렸다. 만약 당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우월한 존재다. 높이 오르려면 생각을 높게 해야 한다. 상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을 믿어야 한다. 삶의 투쟁에서 승리는 반드시 강자나 빠른 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자기 확신이 불러온 변화. 사람의 기질에는 미묘한 뭔가가 있는데 적절하게 외부 영향을 받으면 이 기질이 여러분을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성취의 극치로 이끈다. 아무도 자기 안에 어떤 힘이 숨겨져 있는지 모른다. 여러분 자신도 자기 능력을 알지 못한다. 더 원대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시야를 넓히고 자신감을 키워주고 성취하고자 하는 더 뜨거운 열망으로 움직이게 하는 어떤 자극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힘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때와 방식으로 찾아오는 것은 이상하지만 사실이다. 나는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경험이 종종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드러나는 전형적인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람이 자기 확신의 가치를 완전히 이해했을 때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시카고에서 성격 분석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한 불황자가 사무실에 나타나 면담을 요청했다. 일하다가 고개를 들어 인사를 할 때 그는 내가 수년 전에 썼던 자기 확신이라는 책을 주머니에서 꺼내면서 말했다. 이 책을 쓴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어제 오후에 이 책이 제 손에 들어온 것은 운명 같습니다. 그때 저는 미시간 호수에 구멍을 뚫고 빠져 죽으려던 참이었거든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저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저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 덕분에 저는 새로운 관점을 알게 되었고 밤새 저를 지탱해줄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책을 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나는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찰했다. 내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멀거니 바라보는 눈빛, 얼굴에 나타난 낙담의 주름, 자세, 열흘 동안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그리고 긴장하는 태도는 모두 그가 가망이 없다는 인상을 주었지만 그에게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 그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무엇이 그를 벼랑 끝에 서게 했는지 가능한 한 그대로 아주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다. 이야기를 전부 들은 후에 내가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기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는데 요약하면 이랬다. 그는 조그만 제조업에 전 재산을 투자했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공장 운영에 필요한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져 사업에 실패했다. 돈을 모두 잃고 너무 상심한 그는 아내와 자식들을 버리고 불황자가 되었다. 잃어버린 것을 곱씹다가 자살을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나는 그에게 말했다. 아주 관심 깊게 잘 들었습니다.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기를 바랐지만 아무것도 없군요. 그는 관에 누운 시체처럼 창백해져서 의자에 기대앉아 턱을 가슴까지 떨구며 그걸로 결론이 났군요. 라고 힘없이 말했다. 나는 잠시 기다렸다 말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이 건물 안에 당신을 소개해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고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내 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가 벌떡 일어나 내 손을 잡고 하나님, 부디 저를 그 사람에게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가 하나님께 기원했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일이었다. 이는 그의 가슴 속에 아직 희망의 불꽃이 남아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의 팔을 잡고 내가 성격 분석 심리학 시험을 하던 실험실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커튼 앞에 그와 함께 섰다. 나는 커튼을 한쪽으로 당겨서 그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신을 볼 수 있는 전신 거울을 꺼냈다. 나는 거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내가 소개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과 친해지지 않는 한 당신은 다시 미시간 호수에 가서 구멍을 뚫게 될 겁니다. 이 남자를 더 잘 알 때까지는 당신 자신이나 세상에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울로 다가가 수염난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피더니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다. 더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으므로 나는 그를 엘리베이터로 다시 데리고 가서 돌려보냈다. 그를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구원하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린 것 같았기 때문에 이런 교훈이 그가 이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되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그는 풀이 죽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넋이 나간 것 같았다. 며칠 후 거리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났다. 그의 변신이 너무 완벽해서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들고 활기차게 걷고 있었다. 늙고 초조해하던 자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옷을 차려입고 있었다. 그는 행복해 보였고 자신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세우고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비참한 실패 상태에서 희망과 약속의 상태로 급변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선생님 사무실로 가던 참이었어요. 제가 빈털터리 불황자로 선생님 사무실에 갔던 바로 그날, 그런 몰골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봉 3,000달러짜리 일자리를 구했어요. 생각해보세요. 1년에 3,000달러라고요. 그리고 제 고용주는 새 옷을 살 수 있는 성금을 주셨어요. 직접 보셨듯이 말이죠. 그는 또 집으로 보낼 돈도 빌려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성공의 길로 가고 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희망과 믿음, 용기를 잃고 자살을 고민하고 있었던 걸 생각하면 꿈만 같습니다. 선생님이 절 거의 잊어버리셨을 때 제가 다시 방문할 것이고 그때는 성공한 사람이 돼서 오겠다고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백지수표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금액을 쓰시라고 할 거예요. 선생님께서 거울 앞에서 진짜 저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저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이전의 저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그가 시카고 거리에 붐비는 인파 속으로 사라져갈 때 나는 생애 처음으로 자력갱생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강인함과 힘과 가능성이 숨겨져 있는지를 보았다. 그때 나는 똑같은 거울 앞에 섰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던 교훈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나 자신을 가리키며 질책하기로 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사람들이 자신들 안에 잠들어 있는 힘을 발견하도록 돕겠다며 다짐하며 이것을 내 인생의 명확한 목표로 정했다.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이 바로 나의 분명한 목표가 달성되고 있다는 증거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성공적인 기업 중 한 곳의 사장이다.
이 회사는 미국 전역은 물론 캐나다와 멕시코까지 사세를 확장했다. 방금 소개한 일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성이 내 사무실을 찾아와서 성격 분석을 의뢰했다. 그녀는 당시 시카고 공립학교 교사였다. 나는 그녀에게 성격 분석표를 주고 작성하라고 했다. 분석표를 작성하던 그녀는 몇 분 만에 내 책상으로 돌아와서 분석표를 건네주며 이 표를 작성하지 않기로 했어요. 라고 말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분석표의 질문 중 하나가 저를 생각하게 했고 이제 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돈을 내고 제 성격을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녀는 가버렸고 2년 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는 뉴욕으로 가서 미국에서 가장 큰 광고 대행사의 카피라이터가 되었고 그녀가 나에게 편지를 썼을 무렵 그의 수입은 연봉 1만 달러였다. 그녀는 분석비를 수표로 보내왔다.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분석비를 낼 만큼 도움받았다고 느낀 것이다.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사건이 자기 경력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이런 전환점을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 중 하나는 평균적인 지능을 가진 평범한 사람도 자기 확신을 개발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학업을 마치기 전에 자기 확신을 키우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인류 문명에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인류에게 드리워진 두려움의 장막을 걷어내고 자기의 확신이 가져다주는 이해의 햇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럽겠는가. 두려움이 지배하는 곳에서 괄목할 만한 성취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어느 위대한 철학자가 말한 두려움의 정의를 떠올리게 된다. 두려움이란 마음이 숨바꼭질하며 은신처를 찾는 지하 감옥이다. 두려움은 미신을 가져오고 미신은 위선이 영혼을 암살하는 단검이다. 내 타자기 앞에는 큰 글씨로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나날이 더욱더 성공하고 있다. 이 글귀를 읽은 한 회의론자가 내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나는 이렇게 답했다. 물론 아닙니다. 이 글귀가 내게 해준 것은 단지 내가 노동자로 첫 발을 디딘 탄광에서 나오게 해주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이 글귀가 나타내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믿어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떠나면서 말했다. 글쎄요. 어쨌든 이런 철학에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내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왔고 지금까지 내 두려움은 완전히 실현되었거든요. 여러분이 자신을 가난과 불행과 실패로 몰아넣는 것도 위대한 성취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도 전부 생각에 달렸다. 만약 자신의 성공을 굳게 다짐하고 지혜로운 행동으로 이를 뒷받침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하지만 성공을 다짐하는 것과 단지 성공을 바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키우는 일에 임하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신경 쓸 필요 없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분명한 목표를 향해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
또는 필요한 것을 얻는데 필요한 모든 힘이 있다. 그리고 이 힘을 이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을 믿는 것이다. 너 자신을 알라. 이는 대대로 전해오는 철학자들의 조언이다. 나는 모든 면에서 나날이 더욱더 성공하고 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알게 되면 이 글귀를 여러분 앞에 걸어두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책상 앞에 좋은 일을 암시하는 이런 글귀를 붙여두는 것이 두렵지 않다. 이런 글귀가 내게 좋은 영향을 미쳐 내가 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이 되리라고 믿는 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다. 25년 전 나는 자기 확신 형성에 관한 첫 번째 교훈을 얻었다. 어느 날 밤 벽난로 앞에 앉아 몇몇 나이 든 분들이 자본과 노동에 관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었다. 초대도 없이 대화에 참여한 나는 고용주들과 직원들이 황금률에 기반을 두고 자신들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말했다. 내 말이 한 사람의 주의를 끌었고 그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총명한 젊은이군. 만약 자네가 세상에 나가서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세상의 이름을 날릴 걸세. 처음으로 내가 똑똑하고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듣고 솔깃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생각하게 되었고 생각을 더 깊이 하면 할수록 그 말의 이면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내가 세상을 위해 하는 모든 봉사와 내가 이룬 모든 성과는 모두 이때 들은 칭찬 덕분이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암시는 종종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의도적으로 하거나 자기 표현 방식을 통할 때도 마찬가지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기 확신의 공식을 완전히 익히기를 바란다. 이것이 여러분을 출세의 사다리 꼭대기까지 데려다주는 힘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발전소로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자신을 믿을 때만 여러분을 믿을 것이다. 이들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느낄 것이다. 정신적 텔레파시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계속 전파한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생각 진동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착각할 것이다. 이러한 텔레파시를 이해하면 왜 자기 확신이 성공의 법칙 15가지 중 두 번째에 위치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기 확신과 자기 중심주의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자기 확신은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견실한 기반을 두는 반면 자기중심주의는 알고 싶거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에 기반을 둔다. 이 두 용어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해력 있는 문화인들에게 성가시고 터무니없고 짜증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자기 확신은 건설적이고 지혜로운 행위를 통해서만 표출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자신을 믿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자기 확신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게 하라. 그러면 이들은 이 사실을 발견한 자신들의 관찰력을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여러분은 자기중심적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극도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는 기회가 따르지 않는다. 오로지 모욕과 악평만 따라다닐 뿐이다. 자아자찬은 결코 자기 확신을 나타내는 적절한 척도가 아니다. 기회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보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을 훨씬 좋아한다. 이를 명심하고 여러분이 자신을 믿는다고 떠벌리는 게 아니라 건설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도록 하라. 자기 확신은 지식에서 나온다. 자신을 알고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혹은 모르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알려고 노력하라. 허세 부리는 사람은 철저히 실패한다. 그러므로 실제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척 하지 말라. 가식은 필요 없다.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3분만 이야기를 듣고도 여러분을 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진짜 모습은 확연하게 드러나서 여러분이 아무리 달리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 만약 이 경고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 자신을 믿어라. 하지만 세상을 위해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라. 행동으로 보여라. 당신이 비록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